지난달 말 취재진은 동부가 오일허브 1단계 공사가 한창인 북항을 찾았습니다. 오일허브로서의 발전 가능성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오일허브 조성에 있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건 다름 아닌 수심. 30만 톤급 초대형 원유 운반선을 비롯해 대형 선박이 무리 없이 지나가기 위해서입니다. 일단 바다 밑에 수심 체크를 하기 전에 음파 탐지기를 이용해서 먼저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 체크하기 전에 저희들이 정확한 데이터를 뽑기 위해서 먼저 요 체크판을 가지고 먼저 길이하고 높이를 먼저 재고 나서 그다음에 지금 보이는 음파 탐지기가 오늘 수심을 측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2m부터 내려간다. 음파를 발사해 해저 바닥에 반사되어 되돌아오는 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해 거리를 계산하는 겁니다. 공사 구간에는 15원선에서 한 16원선 정도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고, 저희들 이제 공사 구간에서 벗어나서 북방파제 쪽으로는 한 19m 20원선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심이 기준치에 도달하지 못하면 곧바로 준설이 이루어집니다. 갈 때마다 이제 요게 거대한 쇠암봉이 바닷속 단단한 안반을 깨뜨립니다. 예, 저 삼봉 톤수가 한 60톤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60톤을 지금 저희들이 한 2, 3m 위에서 밑으로 떨어뜨려서 이제 그 암을 깨고 나면 이제 그걸 다시 걷어 올려서 수심을 정확하게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울산항의 평균 수심은 17m. 대규모 유조선 통항이 가능한 깊이입니다. 특히 항만의 수심이 얕아 유조선 정박이 어려운 중국과 잦은 자연재해로 석유 보관이 어려운 일본에 비해 객관적인 조건이 낮다는 평가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화산 활동도 많고요, 지진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기가 좀 불편합니다. 그리고 또 중국 같은 경우는 오일허브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거기가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다 수심이 얕아가지고 큰 배가 뭐 30만 배럴, 50만 배럴 정도 되는 큰 배가 접안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울산 같은 경우는 그런 큰 배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되고, 그리고 수심도 굉장히 깊기 때문에 좋고요. 국가 에너지 산업의 지도를 바꿀 동부가 오일 허브 사업. 성공의 열쇠는 이제 천혜의 자연환경 위에 얼마나 어울리는 옷을 입힐 수 있을지에 달려 있습니다. 오일허브의 핵심은 물량입니다. 물량이 얼마나 거래량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거래 물량입니다. 그럼 거래량 규모에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 트레이더입니다. 휴스턴에서 오일 트레이더로 활동하고 있는 한국 출신의 고근정 씨. 이른 아침 출근을 서두릅니다.
보통 이제 아침에 일찍 출근하는 이유가 이제 그 흔히 얘기하는 마켓이 이제 장이 시작되는 시간이 빠르고요. 그래서 보통 아침에 7시까지는 회사에 출근을 하고, 그리고 이제 마켓이 활성화되는 시기가 보통 이제 7시 반에서 8시 사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필요한 것을 준비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해야 될 것들이 있으니까 아침에는 좀 일찍 나오는 편입니다. 모니터 앞에 앉아 가격 분석에 한창인데요. 한 번의 클릭으로 거대한 돈이 오가는 만큼 정보 수집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는 일에 따라서 확실히 이득이 남고 확실히 손해를 보고 이런 것들이 분명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1불에 샀다가 2불에 팔았으면 1불에 이익을 남겼다는 게 너무 분명하고, 반대의 경우는 1불에 손해가 났다는 게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얼마만큼의 이익을 남겼느냐가 분명히 드러나고, 실적에 따라 승자와 패자가 결정되는 업무의 특성상 오일 트레이더는 이익을 쫓아 시장을 옮길 수밖에 없는데요. 기본적으로 트레이더들이라는 사람들 자체가 이익을 쫓는, 뭐 어느 회사든지 그렇지만 이익을 쫓는 집단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득이 남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첫 번째로 스프레드라고 하는데 차익을 남길 수 있어야 되거든요. 오일 트레이더가 모이는 시장. 오일 허브 성공을 위한 기본 조건입니다. 국제적 허브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국외적인 포지션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필요하고, 그런 국외적인 포지션을 갖고 있는 회사들은 거기다가 메이저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메이저 회사들의 입주가 반드시 필요하겠죠. 미국 휴스턴 항만에 자리 잡은 오드펠 탱크 터미널.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오드펠이 미국 내에서 탱크 터미널을 운영한 지도 벌써 30년이 지났습니다. Oddfellow Terminals was constructed here in Houston in 1983, really to support the Oddfellow shipping activities. They wanted to provide a safe place for their ships to come in and discharge chemicals, but also refuel the ships, resupply the ships, and make any repairs to the ships. Over the years, we became a known terminal in the industry, and so our customers also started to ask to store their chemicals here in Houston. We had the advantage to being the first and last terminal inside the Houston Ship Channel. 이곳의 탱크 수는 자그마치 110개. 온갖 종류의 화학 제품들이 들어있는데요. 화학 제품이 날로 새로워지면서 탱크의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So these are examples of stainless steel storage tanks that we have in our facility. They're used to store primarily specialty chemicals or corrosive chemicals, which would include acids or bases. The tanks are all 316 stainless steel, and they have stainless steel infrastructure around them too. (100여 개가) 넘는 탱크 터미널 속에 보관된 다양한 종류의 석유 제품들. 오일 트레이더들은 이 석유 제품을 거래해 차익을 남깁니다. Who has got oil available and who needs it. The sources of oil is pretty well known. The big chunks of demand is also pretty much known. But the amount that is known, that is needed at any one particular point in time, varies. It also, the price varies depending upon supply and demand.
So a trader's job is one of trying to buy oil when low and then try and then sell it at a little bit of an extra price. And that is where they make their money. 앞으로 울산에 들어설 오일허브 탱크 안에도 원유나 등유, 제품류 등 수많은 종류의 석유류가 채워질 텐데요. I would suggest perhaps that what may be more likely to succeed for the Ulsan oil hub is trading of refined products. So that would be either diesel or gasoline or fuel oil, which is used in shipping engines. Now the reason that diesel and gasoline actually may be more successful is that there are refineries at Ulsan which are producing those materials, and those could well be exported to other countries around Northeast Asia. So you have an import and an export dynamic going on there, which won't happen with crude oil. 다시 말해 울산 오일허브가 트레이더를 유인하기 위해서는 특화된 품종을 개발해야 한다는 뜻인데요. 세계 석유 시장을 주름잡는 오일 메이저 소속의 트레이더 생각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I know that there's a lot of LNG demand for South Korea. I think it all depends on what South Korea's purpose is and what energy and commodity they want to get into. A lot of trading companies, such as the company that I work for, we work in multiple commodities. So if you were focused on one, then it won't be as attractive. But if you're focused on a whole suite of assets, then that could create a lot of interest because that can create a lot more volatility. 그래서 찾아간 곳은 싱가포르. 50년 전 영국으로부터 독립할 당시만 해도 진흙탕 땅덩어리에 불과했던 싱가포르는 현재 명실상부한 세계 오일 허브로 자리 잡았습니다. 여기 그 석유화학 단지의 가장 중요한 핵심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주롱 화학 단지에 가보면 외국인 투자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한 100개사 정도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쉐브론이라든가 쉘이라든가 이러한 기업들이 다 들어와서 공장을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질서와 안전이 세계 1위인 나라답게 법적인 시스템은 엄격하지만 기업 육성에 있어서만큼은 유연한 정책을 펼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입니다. A very successful trading hub, we would have to think about the factors which made people choose Singapore as opposed to other locations in the first place. So first of all, a very clear rule of law, where people felt that they could understand the court system. They felt that it was safe to base their operations here, that it was secure, no real security issues. It's always been a place where trading has been encouraged. 우리는 싱가포르의 매력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싱가포르에서 오일 트레이더로 활동하고 있는 황인석 씨를 만났습니다. 오전 10시에 일과를 시작해 저녁 7시까지 업무에 여념이 없습니다. 저녁 시간도 약속이 많고요. 보통 거래선과 만나서 정보 교환도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보통 시간은 좀 자유롭게 쓸 수 있는데 단점은 밤에도 무슨 일이 생기면 또 새벽에도 생기면 그런 전화를 받아야 되는 좀 하던 업무이기도 하고요. 일주일에 한두 번은 월드와이드하게 네트워크가 돼 있는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그 컨퍼런스 콜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과 아시아 시장이 같이 컨퍼런스 콜을 하려면은 아시아 사람들이 희생을 많이 하죠. 싱가포르에서 잘 나간다는 오일 트레이더의 연봉은 무려
5억 원이라고 하는데요. 그가 고국을 떠나 싱가포르로 일터를 잡게 된 건 직업에 대한 선택의 폭이 컸기 때문입니다. 큰 트레이딩 회사의 본사가 싱가포르로 많이 옮겨지게 되는 현상을 최근에 많이 볼 수 있었고요. 그것 때문에 큰 회사가 많다 보니까 또 큰 인플로이도 많아지게 되겠고 그런 수요도 잡에 대한 수요도 많아지기 때문에 이쪽으로 오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외국에서 또 왔기 때문에 혹시 한 회사랑 좀 잘 안 맞아도 더 큰 기회를 또 볼 수 있는 게 되고요. 또 이직도 좀 원활히 할 수 있고요. 좀 나름대로 분석과 트레이딩 때 펀더멘털 이유를 분석해서 낙사가 얼마나 가장 바쁜 시간은 오후 4시. 가격 평가 기관에서 그날에 거래됐던 석유 가격을 종합해 발표하는 시간이기 때문인데요. 아무래도 원유나 석유 제품을 트레이딩해서 얻는 수입이 많은 만큼 수많은 트레이더들이 발표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플래지나 아거스라는 그 가격을 만들어주는 기관이 있는데요. 그 플래지나 아거스가 만든 4시간에 따라서 각 트레이더들은 그날의 기름 시장에 조인해서 자기의 필요한 어떤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서 해칭도 들어가게 되고 또는 프로덕트든 프로덕트 간에 원유 간 프로덕트 간에 어떠한 이격도를 따라서 그날의 그 트레이딩을 마무리 짓게 됩니다. 싱가포르는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플래츠를 비롯해 아거스 등 세계적인 가격 평가 기관을 유치하면서 자체적인 석유 가격 고시 체계를 정착시켰는데요. We publish bids and offers and transactions named with specific companies that are then sent out to the world transparently in real time. And that information, that market information, then forms the basis of the assessments we publish at the end of the day. So every day in Singapore, we publish, say, 1,500 to 2,000 headlines between about 3:30 to 4:30 p.m. And every single one of those headlines is a bid or an offer or a transaction. 이는 현재 아시아 시장의 대표 가격으로 사용될 만큼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I think our price benchmarks are important because they are a trusted focal point, trusted price point for market players to use in contracts or in decision making around trading. 여기에 2000년대부터 정부 주도 아래 지역은행들이 석유 거래를 위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도 매력적입니다. 우리나라에선 보기 힘들게 석유를 담보로 대출을 하고 또 전자상 거래를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청산소도 존재합니다. For them to have positions with each other and have to have documentation with each other. Keeping on top of that and tracking all of that is a very big administrative burden. So in markets with multiple participants, it's very convenient to just have a clearing account because they can trade with any of those participants, which ensures that they get the very best market price. But they don't need direct documentation with them because all of their trades ultimately rest with the clearinghouse.